사실 한국에 대한 호감은 네. 한국인 감독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룡입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에 선임이 됐고, 네. 밀러 위원장이 이제 대표팀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저기 이제 논란도 많고, 말도 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논란과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예. 참, 이 한국 대표팀의 미래가 좀 걱정된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클린스만 감독이어서가 아니라, 네. 어떤 감독이 와도 일단은 지지를 저는 보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네, 클린스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네. 그래서 굉장한 좀 이제 아직 클린스만 감독이 와서 선수를 선발한 것도 아니고 훈련을 시켜본 것도 아닌데. 네. 일단은 먼저 좀, 지지를 보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감독 선임을 차치하더라도 네. 뭔가 이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오히려 논란을 더 그냥 부채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무지성 지지가 아니라 팬들도 이래서 선임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논란은 또 오히려 대한축구협회가 좀 자초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그 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게, 클린스만 감독 아직 대표팀 와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 일단은 믿어보자라는 기조지만, 네. 오늘 이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네. 이거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밀러 위원장이 많은 질문에 많이 피해가기도 했고요. 좀 뭔가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과정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벤투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벤투 감독에 대한 뭐 비판과 뭐 경기력에 대한 문제, 뭐 빌드업 축구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선임 과정 자체에서 근데 오늘 한 이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고 클린스만 감독한테 전혀 도움되는 게 없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클린스만 좀 믿어봅시다 라는 이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싶다가도 살짝 한 발 빼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한테요? 이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기에 밀러 위원장의 이 이야기 또한 더 마음에 안 든다. 어떤 부분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일단은 살짝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저는 이 클린스만 감독의 과거 행적들을 좀 보고 싶어요. 헤르타 베를린에서 70일 만에 그만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 있을 때도 뭐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 감독인 파울로 벤투 감독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벤투 감독은 일단 어떻게 했냐. 와서 사무실 구해서 거기서 상주하고 코치들과 토론하고 K리그 보러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얼마나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저는 1차적 의문입니다. 자, 근데 저도 여기 뭐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벤투 감독을 굉장히 지지하는 쪽이었지만 벤투 감독이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성역화된 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과정은 다 비판받았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벤투와 지금 클린스만 이거를 같은 조건에서 놓고 봐서 벤투 때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라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만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쨌든 벤투 감독이 여기 와서 16강이라는 결과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기준에 대한 시선도 어느 정도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4년 동안 일하고 간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타 감독을 데려오기는 힘들다라는 공감대는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대신에 한국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확실한 축구 철학을 갖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한국 축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또한 형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에는 그런 이 공감대에서 굉장히 저는 벗어나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살짝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 부임이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용어들이 재택근무, 막 분산근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 선동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도 사실 1년 내내 한국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쵸. 한국에 무슨 한 10개월, 9개월, 11개월 이렇게 있었죠. 왜냐면 그 이후에 뭐 휴가라던가 아니면은 휴가를 나간 김에 나가서 또 해외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 온다거나 간 김에 또 이제 고국에 들어서 좀 쉬다 오거나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다고 하니까 분산 근무 얘기가 나오고 재택 근무 얘기가 나오고 한국에는 무슨 11개월만 있고 2달은 미국에 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자꾸 이 본질과 벗어난 뭔가 선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외국인 감독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예전에 히딩크 감독은 본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같은 이 공식 석상에 오는 것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비판할 거리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지금 이 분산근무나 재택근무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가지고 지금 뭔가 클린스만 감독을 비판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뉴스에 좀 속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자기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헤르타 베를린이나 미국 대표팀의 케이스를 봤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택근무 논란으로 옮겨가게 된 거고 저도 물론 김현희 기자가 말한 그 재택근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행적을 봐왔을 때 본인의 일에 대한 적극성이나 열정이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도. 왜냐면 미국 대표팀 감독을 거의 5년 가까이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정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근데 헤르타 베를린에서 70일 만에 SNS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떠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한 나라의 대표팀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일단 믿고 보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서 믿고 보자.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더 명망 있는 감독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 동아시아까지 그 유럽 감독이 오는 이유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벼랑 끝에 섰을 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에서 뭔가 명예 회복을 해서 다시 축구의 중심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거지. 유럽에서 이미 이룰 걸 다 이루고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굳이 이 동아시아에 와서 여기 도전한다?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부침이 있는 감독이 올 수밖에 없고, 물론 벤투 감독도 이전에, 왜냐면은 벤투 감독은 저기 브라질에 갔다가 2달 만인가 3달 만에 거기서 그만둔 적도 있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거의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그 전에 무슨 좀 이력이 좋지 않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다 성에 안 찰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좀 현실은 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
자체보다는 대한축구협회 선임이 저는 솔직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믿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뭐 우리나라 대표팀과 링크가 돼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뭐 모레노 감독, 핑크 감독, 프로시네키치 감독 이런 감독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왔으면 저는 아마 김현우 기자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그 밀러 위원장이 밝힌 선임 과정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왜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정서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는 공정성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밀러 위원장이 선임 기준에 5가지 원칙을 갖고 왔습니다.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능력, 환경적 요인 이 5가지를 꼽았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설명하는 와중에 5가지 기준 이전에 인간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해서 완전 마이너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속된 말로 원칙을 깼어요. 그쵸. 자신이 제시한 5가지 기준보다 더 우위에 되는 거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거는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여러 후보들을 검토해서 클린스만을 선임했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클린스만을 선임해놓고 이유를 짜맞춘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클린스만이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독이 와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밀러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기조가 살짝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 그래서 차라리 저는 밀러 위원장이 나는 클린스만이 감독으로서의 실패도 분명히 받고 인정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믿고 내가 선임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일단 기다려달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낫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 인간적인 부분이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이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을 믿고 지지해도 될까라는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 의문부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날 기자회견 때 밀러 위원장이 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는 클린스만 감독은 어떠한 축구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축구를 하고 싶어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클린스만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내가 접촉했던 다른 뭐 A 감독, B 감독, C 감독하고는 이렇게 달랐고 그 감독하고는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뭐 장단점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클린스만이 94 월드컵에 나가서 활약했던 얘기부터 2002 월드컵 얘기를 하고 아들이 한국에서 그 대회에 나갔을 때 골키퍼로 뛰었을 때 클린스만이 왔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얘기인데 지금 이 감독을 선임한다는 기술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술위원장이 지금 말하는 전력강화위원장이 말하는 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이유 중 하나가 뭐 한국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한국에 대한 호감은 한국인 감독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이래서 클린스만을 선임했구나. 그래도 그러면 일단 좀 기다려줘봐야겠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일단은 믿어보자.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 아무것도 안 했으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 하지만 밀러 위원장의 발언 자체 하나를 듣는 순간 약간 좀 믿음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번의 이 반복 그래도 학습이 있으니 일단은 믿어보자라는 입장이고 저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선임한 감독을 믿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거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뭐 김현애 기자와 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이 부족하게 선임한 감독을 과연 축구팬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믿을 수 있을까? 일단 저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축구팬 입장으로서 저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 이제 각자
마지노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뭐 적폐네 다 이 전술은 내부가 짰네 이런 거 말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지지를 철회할 정도의 마지노선. 저는 제 마지노선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월드컵 우리가 거의 본선에 못 나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북중미 월드컵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내가 감독을 지지하는 정도의 기준이 월드컵을 진출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였거든요. 지금은 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아시아권 팀한테 졸전 끝에 이겨? 그러면은 나는 그건 지지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비기거나 패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비판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두세 번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이거는 뭔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주장을 저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막 하나하나 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우리 대표팀 감독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기준은 좀 명확히 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카타르 아시안컵 4강입니다. 그래요? 그쵸,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 선임이라면 4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클린스만 감독의 첫 시험 때는 카타르 아시안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스쿼드를 보면 그렇게 뭐 밀리거나 그런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강 정도의 성적은 보여줘야 그래도 이 클린스만 감독이 국민들에게 이 감독이 그래도 능력이 있는 감독이구나. 그쵸. 뭔가 다음 북중미 월드컵까지 믿고 맡길만 한 감독이구나 라는 걸 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성적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 제 마음속에 지지철회가 아니라 그냥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또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이제 대표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